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10일 김종래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캠프에서 있는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선 의원입니다. 동교동계 가신 출신인데요. 이 설 의원이 지난 7일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묘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근데 그날은 별로 안 퍼지고 그저께쯤에서 이렇게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퍼진 건 어저께쯤 될 겁니다. 뭐라고 했는 거냐,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여기서 본선이라는 건 대통령 진짜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갈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 사이에서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그 반 이재명 전서, 비토 분위기라고까지 할 만한 이런 전설을 당 그 5선이나 되는, 그리고 한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딱 부러지게 경선 불복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 결국 불복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낙연 캠프는 논란이 좀 커지니까 설 의원 얘기는 이재명 지사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짚어서 얘기한 것이지 경선 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캠프는 다릅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공연하게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것이라 다름없다고 그랬고, 그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이 민형배 의원은 경선서 패배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이죠. 근데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의 그 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 예컨대 김두관 의원도 이걸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이낙연 후보가 원팀 정신을 훼손하면서 이 경선 불복을 시사한 이 설원 의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도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대위원장도 물러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비전과 정책 경쟁은 팽개치고 국회의원 세분리기하고 네거티브 경선에다 주력했던 이유가 바로 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았던 거 아니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불복하겠다, 이런 거 아니냐고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견해에 공조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저런 설원 의원의 발언은 이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중진 의원으로서 다른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원팀 하겠다고 협약식까지 했는데 다 이거 사기로 만드는 발언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이상민 선관위원장, 이분이 원팀 정신을 해치는 발언인지를 판단해봤다고 밝혀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원 의원인 5선의 선대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이 말썽난 줄을 예상 못했을까?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이재명 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있고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보다 신랄하게. 문제는 이번 설원 의원의 발언은 그 문제점만 있다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은 본선에 가면은 야당한테, 국민의힘 후보한테 질 거다,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선 불복성 암시를 하는 듯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고 엮어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냥 문제점만 얘기하면 문제점만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니까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설원 의원은 의도적으로 저처럼 했다고 생각한다면 왜 도대체 이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을까? 편집 풍파를 일으킬 걸 뻔히 알면서,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8월 10일인데 지금부터 2달 후, 그러니까 10월 10일에는 1차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있어요. 여기서 과반수가 되면 후보가 확정이 되고, 과반수를 못하면 1등, 2등이 한 닷새 후에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가 돼 있어서 이재명 후보 1위를 하는 이재명 지사 후보의 이 격차가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시간은 급하죠. 급해진 겁니다.
지난번에 예비경선 6월부터 한 7월 초까지 있었던 예비경선 때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거의 공공의적처럼 마구 공격을 해서 뭐 바지를 벗느니 어쩌느니까지 나왔던 바람에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걸로 평가가 되어 있고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난조를 보였다 라는 걸로 평가돼서 그때는 여론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거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뭐 이제 더 이재명 지사도 물론 반발을 했지만 서로 그냥 니전투구 진흙탕 싸움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호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틈만 나면 이낙연 후보가 호남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부인까지도 거의 광주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반등의 계기는 잡았는데 쭉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에 멈추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뭐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 되겠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라도 못 차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생각 속에서 원팀을 장담 못한다는 발언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급한 위기감 속에 있으니까 말썽이 좀 있더라도 반발이 있더라도 일종의 승부수를 띈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무리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발언을 해서 자 원팀이 안 될 것이다. 경선에 뭐 불복됐던 뉘앙스도 있는 발언, 이재명 이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느냐. 비판을 받을 걸 각오하면서 중도층. 국민 중도층에서 볼 때는 이재명 이사는 혐오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곤란하다. 물론 이재명 이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혐오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나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정사가 있거든요. 요거 자극을 노린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대권을 향해서 지금 대선 레이스가 막 시작이 돼서 여기저기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판에 있어서 경선 불복성 발언은 처음 나온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도 심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경선 불복을 한다면. 그렇게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입장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아직.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신 이낙연 대표는 서른 의원이 이 발언에는 이런 말고 없고 다른 걸 문제로 삼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경기지사직을 왜 유지하느냐.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말하자면 지사 찬스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양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어서 개인 대통령 되려고 피하라는 이 홍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구 사퇴를 연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적 책임이 있는데 경선에 안 나가면 안 나가지 경기지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쐐기를 받고 있는데 정말로 특이한 건 다른 게 있습니다. 지사직 사퇴를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6명인데 당사자인 이재명, 공격하는 이낙연, 나머지 4명인데 4명이 전부가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자들마다 다 나름대로 이 복잡한 게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김두관 후보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겨뤘던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로 뽑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경선 그때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남도지사를 그만두고 출마를 했어요. 그때 당내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졌어요. 왜 도지사직을 그만두냐고. 그러니까 이 김두관 의원으로 봐서는 아니 내가 9년 전에 경남지사를 그만둘 때는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사퇴했다고.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가 되면은 12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넉 달 전까지니까 사퇴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하면 되는 거고 선출되지 못하면 도로 지사로 돌아가서 임기 마치는 것이 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용진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직이 문제가 되면 의원직도 문제 아니냐. 그러면 이낙연 지사도 의원직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냐. 또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 찬스를 쓴다고 하면은 이낙연 후보는 의원 찬스를 써라. 의원직을 갖고 활용을 해라. 라고까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경기지사를 그만두라고 하면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후보 이 캠프 측에서는 그건 본인이 판단할 사실이지 옆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막판에 가서 이 사람들 뭐 민주당 사람들 지금 정책 같은 거 나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 계속 싸우면서 경선일이 가까우는데 지지율을 굳히려는 자, 어떻게든 뒤집으려는 자, 옆에서 내가 3등이라도 하려는 자, 이런 판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복론이 진짜로 현실화돼서 누가 봐도 불복론이라는 소리, 지금은 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공방은 아마 영풍은 상상지도 못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정말로 내가 속한 위치가, 내가 저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난제가 있구나라는 실감을 할 겁니다. 지지율이 좀 나름대로는 뭐 안정세에 돌아섰다고 판단하면서 경선 후까지를 겨냥해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갈등 없이 경선을 끝내려고 지난 일요일 날은 네거티브 중단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 아무리 이러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 세력도 있지만 분명히 비토 세력이 있다는 것, 이것만은 현실입니다. 이래서 경선을 불복할 거냐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심지어 이 대개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문이라는 말을 빗대서 선관위원장이 뭐라고 했다고 그냥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욕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낙연 이재명 캠프에서는 비토 이 분위기는 뭐 그렇게 쉽게 말끔히 가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이래서 국민힘도 시끌벅적하지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나서 누가 이기더라도 원팀으로 깔끔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소식도 이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싸우는 것이지 뭐 여당 내에서만 싸우고 야당 내에서만 싸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종종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